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뭐 10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전반부에 있는 우리 구조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방소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보고, 그나마 이제 100번 넘어서 101번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어느 정도의 기출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조금 편안하게 보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워낙 그렇죠? 문제 유형이 쉽지 않아서 사실 정신적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정확한 답을 체크해야 되는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특강 때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걸 제끼고 쉬운 것도 풀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어려운 게 전반부에 나오다 보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립 파트는 그나마 말씀드리면 약간 구조 파트보다는 좀 중난이도 정도 문제가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101번 문제는 우리가 압력 손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압력 손실 관련되는 문제 유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내 마찰 손실 수라는 공부하셨죠? 그렇죠? 배관 내 마찰로 인해서 수도, 압력이죠. 압력이 손실되는 우리가 기본 공식이 있을 겁니다. 기본 공식이 F, 그렇죠? 이건 모르면 제가 이렇게 DG,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길이가 길거나 아니면 이 배관 개수, 배관의 종류에 따라 뭔가 마찰이 크면 손실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 유속이 빨라지면 그 자승만큼 커진다. 배관의 직경은 반비례가 되는 거죠. 반비례 되는 거야. 그럼 현재 딱 보면 배관의 유속이 빠르면 손실이 증가하죠. 5번 체크네, 그죠? 네,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손실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속이 빨라지면 그 압력의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느릴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 체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죠. 스테인리스 강간 접합 방법인데, 스테인리스 강간은 어느 정도 강성이 크기 때문에 뭐 눌러서 뭐 등등등 가능해요. 근데 5번에 봤더니 TS식은 우리 보통 이 경질림화 비닐 간에 우리 접착제를 붙이는 방법. 그렇죠? 적합하지 않겠죠? 예, 사실 배관에 접합이 가는 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 103번은 우리 습공기 선도예요. 습공기. 그래서 아마 습공기에 관련되는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습공기 선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엔탈피가 뭐예요? 엔탈피 얘기 많이 드리죠? 엔탈피는 현열량 더하기 잠열량을 합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현재 엔탈피는 현열량이다 바르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출제를 많이 했던 문제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문제인데, 104번 문제는 청소고 설치예요. 이 청소고 설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외울 것 별거 없습니다. 45도 이상일 때와 우리가 100mm 이하는 15m, 그 다음 100mm 이상은 30m마다 설치하라. 예, 이거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100mm 이하는 100mm 이하가 있고 100mm 이상이 있는데 15m마다 30m마다 이거 그대로 출제한 거니까 기출문제 유형이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5번 문제죠. 문제. 요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숫자만 외우십시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 출제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닥 곡선 한방이 나왔죠. 근데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늘 풀었던 문제 유형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력량이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응? 요령량은 뭐예요? 질비하다. 그쵸? 어떤 무게의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령량. 그럼 일단 우리가 요령량을 계산할 때 물을 이용하는 거와 전기를 이용하는 게 요령량이 뭐가 더 크다 그랬죠? 물이 더 크죠? 그럼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의 요령량이 작아요. 그쵸? 작습니다. 열 용량이.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건 뭐냐?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바로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수난방은 방금 전에 온 것처럼 현열을 취급하고요. 그쵸? 전기난방은 자멸을 우리가 취급하죠. 그러면 온수난방은 현열을 취급하니까 온도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열량 변화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쵸? 우리가 자멸. 한마디로 조금 더 취급이 어려운 게 전기난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령량은 뭐가 크고 물이 크고 요 기본 개념으로 출제했던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본적인 개념을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06번 문제죠. 이 106번 문제는 냉동기 압축, 그쵸? 냉동기 압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냉동기 압축 해가지고 뭐 냉동기에 흡수식이 있고 압축식이 있을 때 터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라고 하죠. 이 터보 압축기는 이제 우리 원심식으로 분류하는데 고속회전하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3번. 그 다음에 이 107번 문제죠. 107번 문제는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2개 이상이다. 그렇죠? 2개 이상의 어떤 통기관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그렇죠? 그려드리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통기관 설치합니다. 이게 무슨 통기? 루프 통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늘 풀었던 문제고, 이 108번 문제는 그 세정밸브식 대변기예요. 우리가 대변기를 얘기하면 뭐 세정밸브식도 있고 로우 탱크식 많이 비교하죠. 많이 비교해. 세정밸브식은 연속 사용이 가능해, 그렇죠? 연속 사용이 가능해. 로우 탱크는 연속 사용이 불가능해. 무엇 때문에? 탱크 방식이니까 일정량을 물을 모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정밸브식은 로우 탱크식에 비해서 강력하게 밀어내니까 소음이 크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음이 작다 틀렸잖아요. 예, 109번 문제. 우리가 이제 오수 처리 방법죠. 이거 많이 풀었던 거죠. 오수 처리 방법 해가지고 우리 정화 방법이죠. 정화 방법에서 물리적 처리 과정이 있고, 그렇죠? 화학적 처리 과정이 있고, 생물학적 과정이 있고, 생물학적 과정은 현기성과 토기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화학적 과정은 뭐 응집이라든가, 그렇죠? 중화라든가 또는 소독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처리 과정은 화학이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하지 않은 방법, 뭐 스크리닝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여과라든가 또는 부상이라든가 침전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 문제 바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라는 것은 화학적 처리 과정이다. 예.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던 문제였어요. 110번 문제가 바로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한 문제죠. 힘들게 한 문제. 왜냐면 우리 공부는 했어. 공부는 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어려워요 라고 해서 그때 요 정도만 알고 가세요 라고 했던 문제인데 이걸 계산 문제 유형으로 출제했던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열관료는 뭐 우리가 보통 K라고 해서 R분의 1이다. 이 R은 열관료 저항분의 1이다. 그럼 열관료 저항이 뭐냐? 그러면 알파 5분의 1 더하기 시그마 람다분의 D 더하기 알파 I분의 1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요거에 관련된 단위나 공식을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K는 R분의 1이니까 R은 뭐가 돼요? K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역수관계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벽체가 있으면 이 벽체가 만약 이렇게 여러 가지 다층 재료로 돼 있다면, 그렇죠? 실내 온도가 다를 것이고 실내 온도에서 이렇게 온도가 부대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열이 이동하는 총
과정을 열 관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이에 관련되는 뭐 각 단위나 관련되는 거 설명드리면서 요게 뭐냐? 요게 열의 전도율이다라고 했고, 얘가 벽체의 두께입니다. 단위는 미터입니다라고 했고요. 알파 O나 알파 I는 우리 공기열의 전달률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가 이렇게 공기와 벽체, 유체와 고체 간의 열을 교환하는 이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산 문제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응용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되는 내용이 뭐냐? 110번의 문제는 열관류 저항값이 먼저 나와. R1이라 할게요. 이 R1은 단위 생략하고 2.5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강을 했다. 보강을 뭘로? 단열재로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관류를 0.25가 나왔다. 그럼 0.25라는 것을 우리 열관류를 대기하면 K는 우리가 0.25가 나오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라 그랬어요? R은 K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R2는 그렇죠? K2라고 할까요? 뭐 관계없어. K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와요. 그렇죠? 4가. 그러면 이렇게 단열재로 보강을 하니 열관류 저항이 이렇게 4로 증가했더라.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문제는 어떤 이 벽체가 있는데 이 벽체에 열이 이렇게 통과하려는 그 저항값이 2.5였는데 이렇게 단열재로 뭔가 그렇죠? 어딘가 뭐 관계없어요. 어딘가 보강을 했어요. 어딘가 보강을 해서 열이 이렇게 통과하려는 이 열 저항을 4로 보강을 했더라. 그렇다면 이 단열재의 열전도율이 나오는데 이 단열재의 열전도율이 0.03이래요. 그럼 단열재의 열전도율이 0.03일 때 요 두께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공학적 문제죠,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아주 요 기본 공식 기억하는 거예요. 기본 공식.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R2 값은 4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원래 요 R 값이 뭐예요? R1 값이. 이 R1 값이 2.5죠. 2.5에다 요만큼 요거 지금 여기를 보강을 했네.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2.5 더하기 이 기본적으로 이 열관류라는 것은 람다분의 D라고 표현하죠. 람다분의 D. 람다분의 D라는 것은 우리 0.03이라고 하는 열전도를 아니 D만 모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가 되는 거죠. 산수. 따라서 D라는 것은 우리가 요 차이가 뭐예요? 1.5죠. 1.5 곱하기 0.03으로 하면 0.0045가 나오고 여기다 하나 둘 우리가 0.045가 나오겠죠. 045가 나와. 그러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단위는 우리가 미리리로 환수를 하니까 뭐 45mm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이런 값들을 뭘로 우리가 미터 단위니까 왜? 지금 현재 D라는 것은 미터 단위니까 얘를 뭐다? 미리리로 환산해서 1000을 곱하면 45mm가 체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5번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어. 학습을 했고 요거에 관련되는 이 공식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아주 응용해서 산소화시켜서 원래의 열관료 저항이 2.5인데 4로 변했고 이 열관료 저항이라는 것은 당초에 2.5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우리가 람다분의 D라고 하는 요 단열재의 저항을 계산해서 나왔으니 역으로 해서 요 4에서 2.5를 뺀 요구에다가 그쵸? 0.03을 곱해주면 D값이 나오는데 이 D값을 다시 단위를 미터니까 미리로 환산해서 체크하는 답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 문제는 우리가 공학을 전공하신 분, 설비나 이런 공학을 전공하신 분 또는 건축 공학을 하신 분들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택관리에서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이 공식을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인 건 알지만 숫자로 응용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111번 문제죠. 이 111번 문제는 전기 이것이 많이 했던 거죠. 예, 수용률을 얘기하잖아요. 수용률. 이거는 뭐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 그죠? 이거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이런 기본 공식은 알아라. 수용률, 부동률, 부하의 개념. 자, 이 112번이죠. 이 112번 문제는 고가 탱크에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 간의 간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정 선도부 관계가 없는 거. 그럼 사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보통 시상수도가 안에서 이렇게 저수조로 물이 가죠. 여기다가 펌프를 이용해. 그래서 다시 고가 탱크로 가겠죠? 고가 탱크로 가. 물론 저수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굉장히 크죠. 자, 고가 탱크 가. 고가 탱크 간 다음에 물이 다시 빠져나와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자, 여기 오버플로관이 있고요. 이걸 고가 탱크를 하죠. 그러면 고가 탱크에서 여기죠. 자, 보세요. 고가 탱크에서 여기서 수도꼭지로 가는 급수간의 관지름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찰정 선도법이에요. 그럼 자, 내용을 딱 보면, 자, 연상을 해보면 쭉 내용을 봤더니 다 관련이 되더라. 근데 시수도 본관의 최저 압력은 여기 이 지금 고가 탱크 수도꼭지와 연결하는 게 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4번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찰조항 선도법에 관련되는 뭐 기구급수단이나 동시단 이거 다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본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래, 여기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뭐 수도꼭지까지. 그러나 여기는 뭐다? 전혀 관계 없잖아, 지금. 왜? 얘는 여기서 저장된 물을 올리고 다시 저장된 물을 내리니 여기서 고가 탱크 수도꼭지까지 관련되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굉장히 어렵게 볼 수 있는 거고 쉬우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 자, 이것도 우리 사실은 쉽지 않았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 개념을 보면 시수동관의 최저 압력은 수도 직교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관계가 되는 거죠. 자, 113번 문제. 위생도기가 나왔어요. 위생도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이해할 수 있던 문제예요, 사실. 사실 뭐 산이나 알칼리 침투되지 않는다. 이거 늘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4번 문제. 화재 기준상 소화기구 나와서 우리 이제 교재본 부록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부록 같은 거 한 번씩만 보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본서에 있는 본문 내용도 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면 가스 자동 소화 장치 3번 지문을 보면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거. 가스계. 3번 틀린 거죠. 소화약제. 분말이 아니라 가스계란 말이죠. 자, 115번 문제.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쉽게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활동 설비가 있어요. 그렇죠? 연결 송수관의 연결 송수가 뭐 우리가 또는 비상 콘센트 설비라든가, 그렇죠? 제연 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활동하는 거? 소방관이 활동하는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방관의 활동에 필요한 소활동 설비니까 답은 4번이다. 이건 늘 풀었던 유형들이에요. 예상되고. 그다음에 116번 문제. 우리 LNG와 LPG가 있어요. 그쵸? 예, 이거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거죠.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야. 1번이죠. 1번이죠. 뭐냐면 우리가 프로판과 부탄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LPG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LPG. 그래서 뭐 가끔 그러잖아요. 프로탄 가스. 우리가 프로판 가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그쵸? LPG와 LNG. 그래서 이제 LNG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했으니 요거 LPG에 관한 내용이니까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충분히 있었던 문제 유형이고요. 117번 문제 많이 풀었던 거죠. 예, 우리가 엘리베이터 카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저 안전 장치다. 그렇죠? 예. 조속기 얘기하는 거죠. 조속기. 이 과부하 계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부하 전로에 대한 보호 장치로 전원을 차단하는 거.
전자 브레이크다 그러면 전동기 토크 손실 생길 때 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슬로우 다운 스위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리밋 스위치 작동하기 전에 연결돼서 우리가 최하층이나 최상층에 가까이 되면 감속이 되는데 감속이 되지 않으니 뭐 슬로우 다운 스위치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주접촉기라는 것은 뭐 정전이나 저전압 또는 각부 고장에 대해서 주회를 차단하는 게 있으니 답은 뭐 조석기, 뭐 우리 많이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에요. 이 118번 보면은 서비스 등과 관련된 방음 또는 방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시스템 같은 게 이제 뭐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장치의 작동에 의해서 진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진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 보통 뭐 기계 같은 장치가 있다 그러면 구조체에다가 뭐 방진 패드 같은 거 깔아주고 서비스 시스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울리게 되면 울리는 걸 그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음이 진동이 되겠죠? 그걸 끊어줘야 돼. 그래서 벽체를 관통하는 이러한 뭐 우리가 기계류나 장비류나 이런 것들은요, 건축물의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직접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동이 구조물에 영향을 줘서 음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4번 체크를 하시면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정하면 안 된다.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왜? 진동음이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 자, 119번 문제는 전기 소비용 명칭이 도시기호인데, 뭐 이거 사실 우리가 천재에 나와 있는 S는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스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다. 이거 뭐 도시기호에 나왔던 거예요. 도시기호에. 응? 도시기호에 개폐기를 얘기합니다. S 하면은 스위치니까 개폐기. 응? 개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폐기. 도시기호 나왔던 건데 뭐 가끔 그래요. 도시기호 몇 년 한 번도 안 나왔으니 한 번 나올 때 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도시기호가 전기 쪽에 나왔는데 그렇죠? 예, 이거 암기 문제니까 이거는 교재 다 있는 거고 한 번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은 말았을 거예요. 이 120번 문제인데 이 난방 설비가 나와요. 그렇지? 우리가 난방 설비 보면 우리 또 나와. 증기 난방 또 온수 난방 또 나왔는데 보시면 우리가 증기 난방이나 온수 난방을 많이 비교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증기 난방은 일단 뜨거워. 뜨겁기 때문에 열의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용량과는 다른 열용량 개념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상당 면적을 계산해도 방열기 면적이 뜨거우니까 방열기 면적이 작아도 되겠다라고 했고, 온수는 방열 면적이 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증기난방은 우리 열의 운반 능력은 클 수밖에 없어요. 잔열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그래서 순식간에 뜨거워지니까 우리는 간헐난방에 적합하다 하고, 온수난방은 서서히 가열되니까 장기 상대적으로 지속난방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얘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2번 증기난방은 그만큼 뜨겁고 잔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어떤 운반 시간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지니 간헐난방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문제를 교과서 지문을 조금 바꿔서 문제를 냈던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공부하신 것도 있고 안 공부한 것도 있지만 뭐 일단 여기서 많은 부분을 공부했던 방식이죠. 그리고 이 증기난방은 그래서 이 방열기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설비비나 이런 것도 저렴해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반복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지금 설비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 몇 개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열관료 저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풀었고 공식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이 도시기호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는 다 나오긴 하지만 한 번씩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도시기호도 출제가 된 거 보니 뭐 향후에 뭐 도시기호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시기호도 눈여겨볼 필요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 구조 파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고, 여기 사실 이 설비 파트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위원님들께서 새로 아마 새로 이제 바뀌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제위원 분들께서 계실 텐데 새로 계신 분들은 항상 좀 적극적이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기출 문제를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걸 생각합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를 최소한 60에서 70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변별력이라 봐요.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 점수가 안 나와야 되고 공부를 하신 분은 적절히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설비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지만 구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시소개론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수업에 강조했던 부분이 50%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그럼 50%는 일단 여러분이 잡고 나머지 거기서 약간 응용되는 문제 우리 뭐 몇 문제 맞추시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어려우셨으니까 어떤 뭐 별도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힘드실 거 하니 여러분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렇게 해서 시소개론 기출문제 총평을 마치볼까 합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